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책을 펼쳐보시면 여기는 쉬워. 그냥 편하게 들고 그냥 여기서 따지면 화학의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베이직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원자의 구조. 자, 일단 원자라고 하는 것은 돌턴이라는 분이 만들으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있냐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얘는 정기적으로 어떠한 상태? 중성인 상태라고 다들 이렇게 알고 있었더랬어요. 알고 있다가 그때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난 이걸 부정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실험을 하는 도중에 톰슨이라는 분이 어떤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듣기만 하세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금박이라고 있거든요. 금박. 근데 얘는 그냥 금속판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금박은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금속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단 말이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데 여기에서 금박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더니 일부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게 약간 빛의 형태처럼 보이더래. 빛처럼.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여기에다가 여기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연결을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어찌 되었냐면 얘가 여기서 일부가 빠져나와서 갔는데 얘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요 나온 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플러스 쪽으로 쉬었으니까 얘는 약간 어때야 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극의 성질을 띄고 있는 선이 나왔어 라고 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 음극선에 대해서 성질을 조사해 봅니다. 음극선에 대한 성질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는 이 음극선이 질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야. 왜 밑도 끝도 없이 바람개비를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다라는 것은 회전을 하려면 질량이 있는 어떤 입자가 바람개비를 때려야 돼요. 그 충돌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회전하거든. 그러니까 바람 불면 바람개비가 회전하잖아. 왜냐면 바람이 분다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중에 질량을 가진 입자가 바람개비를 때린 거예요. 그 충돌에 의해서 회전하거든. 그랬는데 바람개비를 두었어. 질량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냈지. 두 번째는 여기다가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궁금했던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질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과 빛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별건 아니야. 딱 들으면 알아. 지금 내 목소리도 들리고 내 모습도 보이지.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교실 밖에 나가서 말을 하면 내 목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보이지 않아. 왜? 소리는 이렇게 꺾여서 꺾이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직진하지 않고 꺾여서 들어가는 게 내 목소리가 들리지만 내 모습이 안 보이는 이유는 빛은 직진성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해서 반사돼서 직진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 근데 이 벽이 가리면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이게 혹시 직진성을 띠고 있는지 직진성이 띠고 있지 않은지가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빛을 딱 얘가 음극선에 나올 때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 만약에 얘가 직진성을 띠고 있다면 그 뒤에 커다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랬더니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커다란 그림자가 생겼더래요.
그 말의 뜻은 아 얘는 직진성을 띠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나왔죠. 얘가 어때? 얘가 플러스 전하줄을 씌웠다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된 거네. 이로 인해서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얘는 질량이 있고 직진성도 있으면서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입자였던 거야. 어떤 입자인 것을 성질을 이 음극선의 성질,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전자라고 이 톰슨이라는 분은 설명을 하셨던 거네. 근데 여기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찌됐건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거든. 즉 원자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놓으면 어디론가 치우치지 않아. 그건 중성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는 걸 찾아냈거든. 그래서 이 톰슨의 모형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냐면 이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전자가 있는 거 맞아. 전자가 있는 게 맞긴 한데 그 안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도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톰슨 아저씨는 이 플러스가 무엇인지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끝이었던 거지.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이제 톰슨이 첫 번째.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러더퍼드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실험인데 먼저 실험 제목이 조금 더 중요해. 어떤 거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명인데 이게 조금 신경 쓸 게 뭐냐면 알파 입자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센 아주 고밀도의 고에너지의 입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알파 입자보다 센 거는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센 아이였거든. 근데 여기서 산란이라는 말이 나오면 튕겨나옴이라는 뜻이에요. 튕겨난 뜻이에요. 튕겨나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이 있고 똑같은 금박을 여기다 이렇게 둡니다. 그래 놓고는 알파 입자를 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로는 대부분은 직진을 하고 있더랍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극히 일부지만 여기서 극히 일부 여기서 산란이 일어난 걸 알게 된 거야. 대부분은 직진을 해서 여기 다 찍히는데 아주 극히 일부지만 이렇게 산란이 일어나는 게 나온 거지. 근데 여기서 튕겨나갈 정도라면 어때야 되냐면 알파 입자보다 더 밀도의 더 에너지가 센 입자가 있어서 맞고 튕겨나가야 돼. 알파 입자가.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 원자는 대부분 직진했다는 건 뚫고 갔다는 소리니까 빈 공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거에 대한 해석은 아주 극히 일부지만 여기서 이제 중심을 얘기합니다. 중심 일부 어때? 고에너지의 고밀도의 입자가 존재한다 라고 했고 그 고밀도의 고입자의 아이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러더퍼드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원자 핵이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바뀝니다. 그림이 이제 모형이 바뀌는데 일단 러더퍼드는 톰슨 이후의 사람이야. 그래서 전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도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중심에 누가 있다? 여기에 원자 핵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그림이 조금 달라져. 플러스가 산발적으로 있다면 중심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빨리 필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가도록 할게요.